여러분, 야키니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고기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오늘은요, 그 화려한 고기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 바로 이 타레 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최고의 야키니쿠를 만드는 비밀이 사실은 고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탐험할 타레의 깊은 세계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타레 이야기의 시작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야키니쿠 타레의 원형, 그 깊은 맛의 뿌리는 사실 한국의 불고기 양념에서 왔거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전해준 그 맛이 오늘날 타레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럼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간장, 참기름, 그리고 마늘. 이 세 가지가 바로 한반도에서 온 불고기 양념의 심장이었고 지금도 거의 모든 타레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말 그대로 세계의 기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한반도의 맛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진화의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전후 일본, 타레가 막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일폰즈케라는 방식이 대세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폰이 하나, 즉회가 절인다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양념에 통째로 푹 담가버리는 방식이죠. 고기의 맛이 아주 깊숙이 배도록 하는 정말 강력한 한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소스가 너무 세다 보니까 고기가 가진 원래의 신선한 맛, 그 감칠맛을 오히려 덮어버리는 거죠. 맛은 진해지는데 식감은 텁텁하고 무거워지는, 뭐랄까,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기술의 발전이 등장합니다. 고기 자체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타레의 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 바로 모미다레가 있었습니다. 모미가 주무른다는 뜻이니까 주무르는 소스인 거죠. 이제 더 이상 고기를 소스에 푹 재우는 게 아니에요. 굽기 직전에 아주 가볍게 손으로 마사지하듯 버무려주는 거죠. 소스가 고기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고기의 맛을 살짝 도와주는 역할로 바뀐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집니다. 바로 히이레라는 기술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소스를 불에 올려서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 히이레 덕분에 타레는 그냥 양념 섞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완성된 요리 기술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니, 그냥 한번 끓이는 건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효과가 정말 엄청났거든요. 일단 잡내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설탕 같은 재료들이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질감이 엄청 부드러워지고요. 맛의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잡히는 건 물론이고 위생적으로도 훨씬 좋아졌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타레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흐름이 좀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그저 고기를 소스에 푹 담그는 이번츠케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고기 맛을 살리기 위해 굽기 직전에 버무리는 모미다레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소스 자체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 불로 정제하는 히레까지 온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타레 기술의 진화 역사인 거죠. 자,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나니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타레는 그냥 고기 양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 가게만의 맛, 우리 가게만의 철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얼굴, 즉 시그니처가 된 거죠. 연대기로 정리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1950년대는 힘의 시대, 이폰즈케의 시대였고요. 1960년대는 기술혁명의 시대, 모미다레와 히레가 등장했죠. 그리고 1970년대는 그야말로 개성의 시대, 수많은 가게들이 우리 타레가 최고다 하면서 경쟁하는 백가쟁명의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타레의 맛이 곧 가게의 얼굴이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그만큼 타레 맛 하나에 가게의 자존심과 명운이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독창적인 레시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거대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장인들이 자기만의 타레를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이 상업용 타레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편리하고 저렴하고
맛도 어느 정도 보장되니까 일부 가게들은 개성을 포기하고 이 편리함과 타협하기 시작했죠. 바로 장인의 길과 산업화의 길, 그 거대한 충돌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와규입니다. 이 최고급 소고기의 등장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타레에 대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버렸어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 그 질문이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이미 완벽한 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양념해야 하지? 생각해보세요.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리는 이 섬세한 풍미 앞에서 기존의 진한 타레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셰프들은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의 타레 철학은 뭐였죠? 고기의 단점을 가려주고 강한 맛을 더해주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와규 시대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소스는 주인공이 아니라 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주고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리는 소스에서 살리는 소스로 정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고기와 최고의 조력자인 타레가 만나는 그 완벽한 순간, 사람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 위에서 완성되는 예술이라고 말이죠. 그럼 그 예술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이 네 가지 재료가 어느 하나 튀지 않고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게 하는 것, 바로 그 섬세한 조화를 찾는 게 와규 시대 타레의 새로운 지향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타레의 긴 여정을 따라와 보니 어떠신가요? 이제 타레가 단순히 재료 몇 개 섞은 소스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건 단순한 레시피를 넘어서 하나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인 시나이 야스미치 씨는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맛이란 기술이 아니라 조화다. 정말 그렇죠.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각각의 개성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불 위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타레의 진짜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야키니쿠를 먹으면서 와, 이거 진짜 맛있다고 느끼는 그 최고의 순간, 그 완벽한 한 점은 과연 잘 짜인 레시피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고기와 뜨거운 불, 그리고 완벽한 타레를 다루는 그 사람의 손끝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감각의 영역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